지금부터요, 이제 모의고사 봤던 것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6개 기출문제인데요. 26개 기출문제를 그대로 놓고 옳은 것은 틀린 것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으로 고친 것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를 볼 때 항상 사람들이 답만 암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답을 되도록이면 다 옳은 것으로 바꿨어요. 문제를 옳은 것은 그러면은 뭐죠? 틀린 것이 4개고 옳은 것이 1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것에 불과하고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26회부터 이제 31회까지요.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요. 다시 그냥 그대로 하면은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보면 기존에 보면 기출 문제집이라 해가지고 장판지형으로 형식으로 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온 거 있죠. 그것은 답을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은 답만 암기하기 때문에 40문제를 풀면은 40개 지문 아는 거예요. 그 지문 중에서 200개의 지문이 있잖아요. 그 200개 지문 중에서 겨우 40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문제 자체를 변형해서 해놨기 때문에요. 문제 그대로니까 혹시 이제 그 동영상으로 듣거나 그러시면은 기출문제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보면서 해설을 들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먼저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3자가 아닌 것은 뭐죠? 상속인, 포괄, 승계인 안 되죠? 그 다음에 제3자를 양기하기서 수익자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지위를 승계한 자 알겠죠? 이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물론 여기 말고도 또 있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기본적으로 6개만 암기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늘 보면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제3자, 이 제3자를 뭐라고 한다? 수익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니죠. 우리가 대리인하고 본인하고 관계는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은 대리인에 대해서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고요. 항상 우리가 제3자인 것은 기본적으로 4가지만 딱 보라고 그랬죠. 첫 번째보다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이렇게,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다?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여기는 가장 채권인데요. 다른 말로 가장 소비대차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다? 가장 전세권,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 이렇게 딱 4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4가지 중에서요. 여기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통정이라는 말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 이 통정 허위 표시란 말이 나오면 그것을 빨리 가장이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일단. 알겠죠? 여기서 보면 통정 허위 표시, 여기 통정 허위 표시 나왔죠? 이걸 빨리 가장이라는 말을 바꿔. 그러면 가장, 여기서 4가지를 찾아. 매수인, 채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 뭐겠죠? 가장 채권이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을인 거예요. 을. 그리고 이 채권 다음에 나오는 가압류라든가 압류 또는 가압류라든가 또는 보증인이라든가 또는요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병,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정이란 말이 나오면 빨리 이것을 뭐로 바꿔라? 가장으로 바꿔라. 가장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그럼 4가지를 또 빨리 찾아. 매수인, 채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는 뭐라 나왔죠? 전세권이 나왔네요. 가장 전세권. 가장 전세권에는 항상 뭐밖에 없다? 저당권밖에 없다. 저당권. 그래서 가장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알겠죠? 이런 경우로 우리는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3자.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통정의 표시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제한하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를 하면 안 되냐면 제3자가 누군가를 두 문자 따서 암기하면 안 돼요. 항상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4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법이 나오는 것은 4개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그것을 보시면 된다.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2번 준법률행위.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럼 항상 준법률행위는 뭐하고 비교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하고 비교가 되죠. 알겠죠? 여러분 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가 있다? 단독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잖아요.
이 합동행위 중에는 뭐가 있다? 사단, 법인, 설립 행위가 있고요. 계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계약은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암기하면 채권자가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면제. 채무자가 하는 것을 산계.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뭐가 있다? 추인. 상대방이 뭐가 있어? 철회권. 법정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여기 해제, 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취소.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다?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원, 유증. 그 다음에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기가 세 가지가 포기가. 첫 번째 뭐가 있다? 점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상속의 포기. 알겠죠? 이것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준법률행위인 것은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거죠. 여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법정대리에 뭐가 있다면 끝에가 동의, 여기 뭐 취소, 여기는 청구, 여기는 추인, 여기는 해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채무이행의 청구라는 고 것은 청구는 뭐냐? 이건 독촉한다는 거예요. 독촉, 동갑하라 이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이것은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의사의 통지는 표현행위에 속하고, 표현행위 중에서도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채무이행의 최고라고 우리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죠. 그것을 제가요 청구로 바꾸는, 원래는 채무이행의 청구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독촉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의사의 통지로서 무슨 행위에 속한다? 표현행위에 속하고, 표현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채무이행의 청구를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말이죠.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43번은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허가를 받기로, 여기서 중요하죠. 허가를 받기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은 허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허가가 없다. 그래서 아직 허가가 없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뭐가 없어요? 채권행위가 있어 없어? 채권행위 없죠. 그다음에 뭐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없죠. 그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이행을 청구를 못하니까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 나와 안 나와? 채무 불이행이 없죠.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원상회복도 청구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니은 보면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현재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채권행위가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의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없고 해제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의 신청에 협력할 뭐가 있다? 의무는 있죠. 그래서 이걸 협력 의무를 뭐라고 한다?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죠. 그럼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논점이죠.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다. 그러면 첫 번째 뭐를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해제할 수는 없으나 부수적이니까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부수적 의무인 것, 즉 협력 의무, 부수적 의무는 두 가지가 인정이 안 된다. 두 가지가. 첫 번째 해제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없다?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 불허가 처분이죠. 우리가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뭐가 된다? 불허가?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맞는 말인데, 만약에 지금요 허가 전이다. 허가 전 그러면 유동적 무효라잖아요.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이 허가 전 그럼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유동적 무효인 경우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데, 그런데요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취소나 무효가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늘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이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지금 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먼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두 사람이 협력을 하죠. 협력 의무죠. 협력을 나서 허가가 나오죠. 허가를 신청하니까 허가가 나왔을 때 등기를 청구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이 말은 아직 허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허가가 없었다 이 말이죠. 허가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요 먼저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면 등기나 대금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등기를 된다 안 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먼저 협력하고 허가가 나와야지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지, 등기를 나중에 허가가 나올 거니까 지금 등기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된다 안 된다? 순서가 안 맞죠. 순서가 먼저 협조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오다 X다.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랬죠? 기억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세 번째, 불허가 처분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OX, X 틀렸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1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자, 44번 103조죠. 자, 한번 기억,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요 우리가 무허가 건물의 임대니까요 이것은 우리는 무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적법성에서 보면요 강행 규정하고 무슨 규정이 있죠? 임의 규정이 있고요. 강행 규정은 또 뭐가 있어요? 효력 규정이 있고,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 있잖아요. 이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가 있죠. 두 번째 뭐가 있다?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이 있잖아요. 무허가 숙박업 이렇게. 우리가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이런 말을 표현을 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요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일지라도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요 우리가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주택임대차,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뭐를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이때의 지상물이 무허가일지라도 관계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 가지.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적용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법정지상권, 두 번째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지상물,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할 때 이 주택에 무허가 건물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행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처음부터 보험사고로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죠. 취할 목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변호사죠. 변호사가 형사소송 성공보수약정, 성공보수, 형사소송의 성공보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원래 우리 시험에 무슨 소송으로 나왔어?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인정이 되지만 여기 지금 무슨 소송에 대해서? 형사소송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리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한 허위 진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대가. 항상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반대 급부를 받는다. 대가나 반대 급부,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무효이죠. 그래서 무효인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니은, 디귿, 니을이다. 특히 여러분요, 디귿 같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누가 그랬죠? 변호사가 그랬죠. 변호사가 만약에 변호사 아닌 자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것은 뭐가 된다? 강행법규에 위반돼. 변호사법 위반이 돼. 그래서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 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그런 경우는 뭐다?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그래서 무효인 것은 니은, 디귿, 니을.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자, 이번에는 무건대리가 되어 있죠. 무건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이러면 우리가 매년 무건대리는 그냥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약방이 감추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뭐냐, 추인을 지금부터 보죠. 추인. 여러분, 추인은 뭐다?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일방적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하나니까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지만 누구의 동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알겠죠? 그럼 이걸 뭐죠? 의사표시. 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즉 무건대리임을 뭐하고 알고서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무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사를 표시해야, 알죠? 추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효력이 없죠. 봐봐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라는 것은 조건을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원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여기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뭐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2번, 무건 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무건 대리를 추인하죠? 계약 시에 소급하여,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추인은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이라는 것은, 이때의 계약 시라는 것은 뭐다? 그것은 대리 행위 시예요. 대리 행위 시,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여기 보면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 유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지만, 무권 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무권 대리를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중요하죠. 자, 3번은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누구한테 하지 않았다?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무권 대리에서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죠? 무권 대리에서는 추인은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든 관계없죠. 누구한테 하든지. 그래서 여기요, 추인은 갑이 병, 상대방한테 하든지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하든지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하든지 관계가 없죠.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추인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상대방한테 안 해서 누구한테 했다는 거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여기서 추인의 효력은 있죠.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이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하지 못한다,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알겠죠? 항상 우리가요, 대항이라는 말은 뭐뭐는 있으나 그 사실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없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때는 언제요? 이 병이 뭐한 경우? 안 경우, 이렇게 안 경우. 여기는요, 주장하지 못한단 말은 뭐다?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경우는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도리어 이 상대방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는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잘 나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대방한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 알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무권 대리인의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이죠, 병이죠. 계약 당시죠. 우리가 선악 골변할 때요,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 선이다 악이다, 선이다. 우리가 항상 상대방은요, 뭐가 있냐? 상대방은 철회권하고 뭐가 있어요? 철회권하고 채고권이 있죠. 채고권인데 철회권은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에 있고요, 채고권은 뭐다? 그것은 의사의 통지잖아요. 그런데 철회권은 항상 누구인 경우만? 선인 경우만 철회할 수 있다. 여기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채고할 수 있다. 차이가 있죠. 여기는 선인 경우만, 여기는 선, 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죠?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 모르는 경우는 선이다 악이다, 선이다. 그러면 선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선인 경우는 선이니까 채고할 수도 있고 선이니까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철회할 수 없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가오 없이란 말이 뭐예요? 잘못 없이 줄고요, 제3자의 기망행, 기망 등 위법 획의로 하게 됐죠. 무권대리가 제3자의 사기로 야기됐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는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어서 책임을 진다. 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 그래서 무권대리행위,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자, 46번은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해줬다. 이걸 뭐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중매매라고 하죠. 여러분, 이중매매는 보통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이중매매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사례형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민법 총칙에서는 지금 봤던 무권대리하고 통정의 표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중매매,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하나 더 찾으면 있긴 있어. 법률행위 해서 오표시 무효 원칙. 근데 오표시 무효 원칙은 워낙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중매매가 나오는데, 갑은요 을하고 계약을 했죠. 중요한 것은 중도금 수령이란 말이 중요해. 왜 그러냐? 만약에 계약금만 수령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금 준 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수령하면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병에게 매도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갑이 병에게 매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중양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 언제나 병이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등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등기를 먼저 격려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봐봐요. 병에게 매도하고 병한테 뭐를 해줬어? 등기를 해줬네. 병한테 등기를 해줬는데 등기? 그럼 병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먼저
등기를 종료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은 뭐 없이도, 최고 없이도. 왜요? 일단 이 병한테 등기됐고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더 이상 을한테 등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해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이러면 이행불능의 경우 해지를 하려면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명에 뭘 했어? 적극가담. 그래서 그럼요, 이중매매에서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적극가담이란 거죠. 적극가담. 그래서 병이 갑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해서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어떤 무효이다?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다. 103조의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따라서요, 병이 정한테 넘기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번째,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요,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을은 아직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제1매수인은요, 제2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적극가담해서 무효일지라도, 여기서요,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직접 안 된다. 어떻게 한다?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지 직접은 될 수가 없다. 왜? 자기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갑은 또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적극가담했죠?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 직접 여기 나왔죠? 말소를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은 틀린 것이죠. 직접 말소가 아니고 어떻게 말소한다?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갑과 병이죠. 갑과 병은 이중매매죠. 갑과 병의 계약이, 여기 봐봐, 우리는 앞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적극가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서는 무슨 표현을 썼어요?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말을 썼죠. 이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말이 바로 적극가담이라는 말이에요. 적극가담, 이렇게. 그래서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병은 뭐죠?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무효로부터 그 토지를 전득한 정이죠.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누구일지라도, 선이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때는 무슨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만약 병의 대리무가 이렇게 되죠. 만약에 병의 대리무가, 이러면요, 우리가 적극가담했단 말이 나왔죠. 항상 우리가요, 적극가담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병의 대리무가, 대리인 무죠? 무가 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명에 무가 대리인이 적극가담인데 대리인이. 그런데 병은요, 병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병은 모르죠. 그러든지 말든지 대리행위 하냐는 대리인 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가 지금 적극가담했다잖아요. 적극가담은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알았죠?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47번은 표현 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표현 대리를 보시면은, 표현 대리죠,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요. 우리가 이제 유권 대리는 뭐냐? 유권 대리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현명을 해야 돼.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자, 무권 대리는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은 없고요. 그런데 뭐는 해야 돼요? 현명,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해야 돼. 자, 표현 대리는요, 뭐가 없어요?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일종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해야 돼요? 현명은 해야 돼. 현명, 현명을 하고,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한 것이다?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게 이제 우리가요, 이 현명은 유권이냐 무권이냐 표현 대리냐 공통이죠. 그런데 여기요, 무권 대리하고 유권 대리의 차이점은 뭐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조건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유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갑하고 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요,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현명을 한다는 말이 뭐죠? 현명? 현명을 한다는 것은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이때요, 을이 병하고 기약하면서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을이 병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걸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은 을하고 병하고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법률 효과는 본인하고 상대방 간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 대리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문제이고, 그럼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문제니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요,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유권 대리다. 유권 대리란 말은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표현 대리의 주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유권 대리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표현 대리도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이것은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런 뜻이지,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포함된다. 틀렸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인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 된다. OX, X죠. 우리가요, 기본 대리권이 뭐가 있죠? 기본 대리권이 등기가 뭐다? 공법상의 문제이죠. 공법. 그 다음에요, 대리행위는 뭐죠? 대리행위는 대물변제를 뭐라 한다? 이것을 사법상의 행위이잖아요. 여기는 공법이고 여기는 사법이잖아요. 두 개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요, 이건 공법이 그건 사법이어도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종류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라 한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다른 말로 뭐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설명,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냐?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되죠. 126조는요, 무슨 대리가 된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죠. 여기도 무슨 대리가 된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돼요. 보통 우리가 129조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돼서 법정 대리라는 것은 보통은 뭐가 나온다? 친권자 또는요 후견인, 이렇게 나올 거예요. 후견인, 이런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여기요, 126조에서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126조에서 법정 대리, 이거는 뭐다?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일상가사 대리권. 이때 일상가사에는 모두 포함한다고?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이건 사실혼 배우자도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다.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여러분 또 여기요 임의대리죠. 여러분 임의대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것은 복대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복대리도 언제나 임의대리죠. 그래서 복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가 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도 뭐가 된다?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4번은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하는 표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건 틀렸어요.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대리인 또는 대리인 또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떤 것이 있냐면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여기요 갑이 이제 본인이고 이건 상대방이고 이게 을이잖아요.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갑이 을한테 대리권 주진 않았는데요, 이 을이 병한테 가서 자기가 자꾸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병하고 갑의 집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대리권 안 줬으니까 얘는 무권 대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어떤 놈이 내 이름을 팔면서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제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런데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갑은요 그냥 묵인했다, 방임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묵인하고 방임하는 거 실질적으로 너는 내 대리인이다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여기요 대리권이다 또는 대리란 말을 쓰지 않았단 말이죠. 표현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사실상 용태라고 얘기해. 그 말을 이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이 수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상 용태.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대리인 또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자 5번은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을 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틀렸죠? 있다 이렇게. 야 이건 뭐냐면 자 봐봐 129조란 말이 뭐냐 이거예요.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예전에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요 을이 진짜 병한테 가서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리면 이걸 우리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유권 대리라고 하는 거야. 유권 대리. 알겠죠? 그걸 돈을 빌렸어. 빌려가지고 을이 그 돈을요 갑한테 갖다 줬어. 그럼 이제 대리권이 없어졌죠. 이제는 대리권이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을이 또 병한테 가서 뭐라 하냐, 갑이 또 돈 1억을 빌려오라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뭐죠?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와 소멸되고 난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뭐라 하죠? 동일하죠. 이런 경우로 우리는 뭐라 한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라고 그래. 근데 이놈이 뭐라 하냐, 이번에는 갑이 3억을 빌려오라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3억을. 그러면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은 얼마였죠? 1억. 소멸되고 난 후에 대리권은 얼마가 더 넘어갔죠? 2억이 더 넘어갔죠? 그럼 2억이 더 넘어갔죠? 2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126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권한을 넘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죠? 129조가. 그런데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행위, 얼마? 플러스 얼마? 2억. 2억의 대리 행위가 있을 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없다 틀린 것이죠. 자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 이렇게. 자 48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의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을한테 팔았네요. 그래서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병이 갑의 병이 누구죠? 병은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죠. 그래서 적법하게 취소했다 이렇게. 취소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이런 갑이 지금 누구하고 계약했다? 을하고 계약했네요. 갑한테는 누가 했다? 법정 대리인 병이 있네요. 그런데 둘이 지금 계약을 했죠. 둘이 계약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도 취소권자죠. 누구도 취소권자다? 병도 법 취소권자죠. 누구한테 취소한다? 을한테 취소를 하죠. 그런데 을이 이것을요 정한테 넘겼다. 정한테. 이 상대방의 승계인 정한테는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뭐를 취소하냐? 항상 취소권은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이런 법률 행위가 뭐예요? 법률 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 행위죠. 단독과 계약이나 합동 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갑은 을하고 계약했지 병하고 계약한 적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병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한테 취소한다? 을. 이것을 뭐란다? 직접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대한테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은, 그러면 정은 어떻게 돼요? 정은 선인 경우에는 뭐가 되고 보호가 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되고, 그럼 큰일 나.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 이걸 우리는 무슨 취소로 간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우리가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악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그건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갑이나 갑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하죠. 취소하게 되면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하는, 현존 이익만. 근데 이 현존 이익이라는 게 뭐다? 생활비로 쓴 것,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자금으로 쓴 것, 알겠죠? 또는요, 예금을 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존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 만약에 생활비로 쓴 것은 반환해야 돼. 그런데 도박을 했다, 경마를 했다, 주식으로 탕진했다, 이런 것들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1번 계약은 취소했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진짜 답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 취소나 해지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죠.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다. 을이 몰랐어. 그러면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능력에 관한 규정, 능력에 관한 규정은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상대방이 알고 모르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제한 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법이 절대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갑이 제한 능력자인 것을 알았냐 몰랐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3번 갑과 을의 반환의무는 반환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봐봐, 동시이행에서 중요한 거, 자, 첫 번째가 뭐다?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다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이죠. 다, 두 번째는요, 또 뭐가 있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뭐다? 동시이행이죠.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란 말이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죠. 해소되면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무조건 뭐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갑이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 생활비는 현존이익이죠. 그러면 모두를 뭐한다? 반환해야 돼. 모두 반환해야 돼.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돼. 반환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우리가 이 정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의 정에 매도하고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 병이 취소했다.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 정은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무슨 취소로 간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자, 차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냐? 해제를 하게 되면 선인 경우에도
현존이익, 현존이익을 반환해.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 이렇게. 착오가 있어서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어때요? 취소하게 되면 선인 경우는 죄송해요. 선인 경우는 해제는 손에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해야 돼. 그런데 취소권은 취소하죠. 부당이득 반환은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만 반환해. 현존이익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딱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선이라고 해봐. 그런데 내가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먼저 해제를 했어. 그럼 나는 아무리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했음을 내가 발견했어. 그럼 빨리 착오를 이유로 뭐를 해? 취소를 해. 그래서 뭐만 반환하면 돼?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더 유리하죠. 따라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틀렸죠.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착오하고 사기 강박하고 다르죠.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이다 아니다? 위법 행위가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알겠죠? 또는 뭐 없이? 취소 없이,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취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가 없다.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X. 우리가 이제 착오인 것 아닌 것이 몇 가지가 중요해. 착오인 것 아닌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착오가 아닌 것을 암기하는 게 더 낫죠. 착오가 아닌 것 기본적으로 세 가지. 뭐가 있다? 시가. 두 번째는 면적, 지적, 지분. 면적, 땅의 지적, 면적, 지분. 세 번째 뭐가 없는 것?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불이익은 뭐라고 하죠? 손해라고 하죠. 손해가 없는 경우. 우리가 착오를 했는데 손해가 없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착오를 인해서 취소를 하고, 알겠죠? 착오를 인해서 취소하려면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큰 차이가 뭐지? 이거 차이가 바로 사기죠. 사기. 그러면 사기인 경우는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다. 의사 결정의 자유. 그래서 사기의 경우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없어도 사기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다른 말로 뭐가 없다? 손해가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렇게 표현하죠.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 말이죠. 그럼 가압류가 무효란 말은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없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는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 다른 시험에는 지금요 몇 번째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없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비대차에 관한 것인 줄 알고 보증을 섰단 말이죠. 그런데 소비대차에 관한 것이 아닌데 구상금 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인 거. 준소비대차요. 자기는 소비대차인 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소비대차가 아니고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다?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에요. 준소비대차도 무상편무계약 둘 다 똑같아. 소비대차는 간단히 얘기하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것이고, 준소비대차는요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죠. 내가 공사대금 있단 말이죠. 1년 전에 공사한 것, 그 공사대금을 너가 빌린 걸로 치고 차용증을 써주고 오늘부터 이자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준소비대차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는 자꾸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소비대차에 관한 공정증서인 줄 알고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상금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다 이렇게 항상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사실은 소비대차하고 구상금 채권하고 사실 이것은요 법적 성질을 논하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죠. 이때는 구상금 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 이렇게까지 해줘야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가 법적 성질이 무상 편무 계약이라고 해서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러한 경우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으면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요.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취소를 못하죠 당연히요. 취소를 못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취소를 못하면 여러분 유효인 거죠.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죠. 알겠죠? 근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 자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원칙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취소를 못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죠. 이용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원칙이 맞으니까 원칙이. 그런데 만약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왜 X 언제나 그러면 안 돼. 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아닌지, 그것은 착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한다? 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표의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표의자가 증명하면 무조건 취소하겠죠? 그럼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는 언제 못하느냐? 취소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죠. 취소를 못하면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을 한다? 누가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누가? 상대방.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한다? 무효라고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너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자,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중대한 과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뭘 했어? 이용했네.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있다 이렇게.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누가? 효력을 받는 자, 주장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러면 안 돼. 부인. 주장하는 자, 효력을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 부인하는 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런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5번 이렇게. 자, 50번부터는 여러분요 이제 물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